안녕하세요. 지표 추적자입니다. 오늘이 8월 3일 월요일이고요. 8월 3일 월요일에 물론 한국 지표, 아직 미국 지표는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어쨌든 추적하는 걸로 이렇게 지표 보는 거는 무슨 일 있어도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끝나면 보고 자신이 시작할 때도 봐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잘 못 보니까 끝나면 보고 이랬구나 다 인지하고 그러니까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고 예습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기초 자료 만들면서 제가 요즘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뭐 이것도 보고 다시 그 데이터도 다운받으면서 보면서 이런 거 공부했었지 막 이런 생각.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실 때가 있거든요. 이걸 안 보고도 그냥 시장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경지에 오르신 거니까 그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걸 그때 이제 그 단계에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걸 계속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적인 지표 보는 거고요. 이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순매수. 오늘 2.8조 원 팔았고 통합으로는 3.2조 원 팔았죠. 통합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팔더라고요. 물론 이제 속도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지만 빠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금요일에 8조 넘게 샀고 오늘도 3조 원 정도 판 거죠. 그래서 아직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생각했고 개인이 5, 6조 정도 샀죠. 개인 또 사서 수급만 보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 때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살 때 따라 사는 건 좀 후행적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믿을 만한 어떤 일관된 매수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외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 때 따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늦지만 그리고 외국인이 그동안 2026년 들어서 계속 팔 때 우리는 개인은 샀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살 때 따라 사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 때는 이번 주에는 외국인이 팔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손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돈이 더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 있으시면 이제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 좀 반등하면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데 마치 여기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 라운드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엔. 라운드 1은 굉장히 6월 달까지 재밌었고 7월에 엄청 깨졌고 이제는 진짜로 주식 투자 2027년을 거기까지 염두에 둔 2026년 하반기 투자를 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순매수 말고 주체별 순매수 보시면은 오늘 개인이 또 사서 좀 뾰족 상승했죠. 그리고 외국인은 팔아서 좀 내려갔고 이거는 무빙이라서 어느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난 2년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확히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까지 영향을 주는 건 지난 2년간의 누적 순매수다라는 걸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어떤 시장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보조 지표로서 또는 지표로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개인은 여전히 88조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66조 원 순매수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외국인하고 조금 다르죠. 수량 차이 나는 건 연기금 뭐 이런 겁니다. 연기금은 굳이 여기 있는데 뭐 굳이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데이터가 완전히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누적 순매수 이 방향이 중요한 거라서 실제 이 숫자도 맨날 달라집니다. 더하기 빼기 하루 이틀 더하기 빼기 한 거랑 누적이 달라져요. 왜냐면 오늘부터 지난 2년간이기 때문에 지난 어떤 시점부터 2년간 오늘까지가 아니고 어떤 시점부터 오늘까지라면 계속 데이터가 누적되겠죠. 근데 얘는 이 데이터 누적도 움직이는 거예요. 무빙 에버리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댓글 보니까 굉장히 오늘도 힘드셨죠? 근데 살려줘라고 하시는 거는 혹시 금요일에 더 사신 건가? 맞나요? 아니면 불안해서? 전 불안해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불안해 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쵸. 사실은 아직까지는 안정화됐다고 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금요일에 한 30% 정도 상승했고
하이닉스 기준이긴 하지만 오늘 9% 정도 하락했으니까 사실 금요일 기준으로 20% 먹은 건 아니고 한 18% 정도 상승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근데 이제 다른 주식들 반도체 말고 다른 주식들이 좀 상승했는데 주로 이제 대장주 두 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죠. 그 둘이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둘에 대한 어떤 매물이 좀 있어요. 여전히 신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겨워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사실 저는 이제 너무 힘들다 주식시장 너무 힘들다 그러면 돈을 많이 잃지 않으셨으면 좀 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셨고 지금 누적돼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이어나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기관이라면 벌써는 아니고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았겠지만 개인분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개인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조언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대안이지 결과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죠? 요즘에는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조금 뭐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베팅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행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 균형 잡을 때 바닥에 아예 뭐 바닥에 말뚝 박듯이 꽉 박고 버티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넘어지지 않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주체별 순매수는 개인은 여전히 플러스고 최근에 또 오늘 사서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오늘 사서 조금 더 늘었고 외국인은 금요일은 샀지만 오늘 팔아서 그래서 조금 아니죠. 개인은 금요일도 팔았죠. 지금 둘이 계속 이제 방향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이 판다. 그럼 조금 더 경계심을 높여야 됩니다. 내일 외국인이 팔면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도 외국인이 근데 팔매도 불구하고 중간에 한번 버티려고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파는데 들어올리는 가격 코스피가 외국인이 팔아도 코스피가 상승해. 그럼 전 좀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일봉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금요일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오늘 조금 하락했죠. 꽤 많이 하락했네요. 그죠? 5% 정도 하락했고 6,200포인트입니다. 지금 6,200포인트. 제가 볼 때도 여기 6,700은 넘어야 좀 안정권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21평하고 121평이 만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21평이 121평도 뚫고 내려가겠죠. 잠깐. 그거를 이번 주 안에 뚫고 올라가서 7,000까지 붙어야 기술적으로는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6,700, 6,800에서 맞고 거기서 계속 막혀 있으면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니까 그때는 조금 경계심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금 정도 아마 여기 닿을 거예요. 코스피는 6,257이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해서 코스피가 조금 하락할 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코스피가 하락했다기보다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했고 나머지를 좀 버텨서 코스피는 5%밖에 하락하지 않은 거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거의 9%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우리가 두 대장주가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승했다. 코스닥 2차 전지는 별로 안 좋았지만 바이오 이런 게 좋아서 코스닥 종합이 737 어제 금요일 종가가 719였고요. 오늘도 상승했어요. 2.4%. 장중에는 5%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장하죠. 666 탈출했고요. 700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다음에 700 뚫리면 또 한번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66 정말 신기하다.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쭉 그어보면 666에서 계속 걸리긴 해요. 거기가 이제 일종의 코스닥의 하단? 약간 마법의 하단 같은데요. 마법의 지지 하단? 그래서 덕분에 이번에 제가 얼마 샀냐고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 있어서 아주 조금 샀습니다. 네. 진짜 조금 샀어요.
원달러 환율 오늘 좀 상승하긴 했는데 별로 신경 안 쓰이시죠? 1420원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초가하고 종가하고 좀 크긴 한데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엔화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원화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이유는 아마 환전 플러스 원화, 그러니까 그 코스피 같은 원화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해지했던 또는 환해지할 유인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 1429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적 10년 금리 아주 조금 변해서 4.69, 뭐 어떤 데이터 보면 4.7 정도 보이는 데이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10년 금리 같은 경우는 종가라는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는 종가라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글로벌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임의적인 종가 라인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끊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지 사실 큰 엄청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FX나 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제일 낮을 때는 4%였는데 언제냐면 2026년 한 3월 정도에는 4%였어요. 지금 4.69니까 70bp가 상승한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채 세상에서 1bp는 우리가 체감하는 약간 1% 정도, 주식시장에서 체감하는 1% 정도의 어떤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타코한 이유도 아마 4.69가 꽤 높기 때문에 4.5 위에서는 타코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식 금리가 계속 높습니다.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고 글로벌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리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적대적이에요.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주식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3년 금리,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 이게 1 아니고요. 주더라고요. 주고 하락했죠. 한국 금리는 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신기하게도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매크로 지표,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한국 단기금리는 하락 중이고요. 장기금리는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어 스팁, 정확히는 베어 스팁이 아니죠. 이미 베어해져 있으니까 스팁이라고 부르는데 커브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글로벌리 다 그래요. 그 얘기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채권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든 아니면 채권의 반응이 늘어나든. 그래서 미래에 금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다 보니까 2, 3년 후에 계획 잡을 때 약간 좀 주저되는 거죠.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자본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국채 3년 금리,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는 3.74고요.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4.69입니다. 4.7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 미국 10년 금리는 4.7입니다. WTI 선물 타코한 덕분에 좀 많이 하락했죠. 6달러 정도 하락했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종가는 아닙니다. 그냥 낮에 캡처한 거라서 어쨌든 6달러 정도 하락했고, 그래 봐야 여전히 80달러 위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말한 게 약간 진위 여부가 항상 요즘에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86달러였던 것이 80달러로 하락했고, 그게 이 60일선을 좀 뚫고 내려갔고 21선도 뚫고 내려갔는데 엄청나게 하방으로, 그러니까 WTI 선물이 급격히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급격히 상승할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여기 7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 당분간 있을 것 같고요. 전쟁이 엄청 격화되면 또 모르죠. 어쨌든 WTI 선물, 두바이는 이것보다 좀 더 비싼데 WTI 선물은 80달러다. 80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삼성전자 중요한 가격 지표죠. 오늘 삼성전자는 가격이 하락해서 23만 9,500원, 24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만 원이었고 음봉이 났어요. 좀 마이너스 5% 정도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76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9, 거의 마이너스 8.76이니까 마이너스 9라고 볼 수 있죠. 24만 원인 거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이제 30만 원대인 것 같아요. 30만 원이라고 더 높은 것도 있지만 대충 보면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인데 그게 60일 이동 평균 선입니다. 그 위상.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121선 아래이기 때문에 좀 불리해요.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막 치고 올라가려면 26만 원을 뚫어야 됩니다. 20일 이평. 그래서 지난주에 요게 수목금 요 세 개가 죄송합니다. 화수목 아래에 있다가 금요일 위에 상승했는데 주봉 보면 그래서 이 위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뭐 24만 원 지켰다. 19만 원까지도 18만 뭐 이렇게도 갔었으니까 삼성전자가 24만 원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150만 원, 156만 7천 원인데 SK 하이닉스는 특이하게도 이제 차트가 201 2평 죄송합니다. 121 2평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힘이 좀 세요. 장중에도 좀 그렇죠.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121선 위에 있어서 지금 156만 7천 원, 156만 7천 원인데 뭐 사실 삼성전자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쌍두마차가 쭉 끌고 올라갈 때 다른 것들이 딸려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오늘은 이 친구들이 둘이 힘이 없었죠.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여전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이 둘이 너무 부담도 많고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단계가 된 것 같고 그럼 다른 걸 살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주까지는 항상 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를 아직 결론은 못 냈는데 그 고민이 끝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는 게 낫고요. 금요일에 느끼셨을 거예요. 탄력이라는 게 붙으면 또 이제 크고 익숙한 거에 가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이 전체적인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들이 좀 괜찮았죠. 전력이라든가. 근데 전력도 뭐 전력 나름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광기 어린 매수와 공포에 버린 그 두 기간은 끝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조금 재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일간으로는 156만 7천 원, 150만 원, 16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4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N. 금요일도 사실은 뉴욕 그러니까 한국 끝날 때까지만 해도 엔화가 약했었는데 미국 시장 지나면서 엔화를 또 강세로 만들었죠. 베센트가 뭐 그런 메모도 했고 실제로 오퍼레이션의 여파도 있고 오늘도 장중에는 155엔까지 밀었습니다. 155엔까지 달러 N이 강해졌다가 그러니까 N이 강해졌다가 지금은 좀 말아 올렸는데 이때가 아마 뭐 N캐리 청산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N캐리 청산 나올 수 있죠. N캐리 청산이 뭐냐면 N으로 빌려서 밖에다가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 투자한 거 그걸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엔화가 강해지면 내가 갚아야 될 엔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걸 감습니다. 언와인드라고 하는데 그럼 밖에 자산을 팔고 다시 돈을 가져와서 엔화로 환전해서 그걸 갚는 건데 밖에 자산이 한국 주식도 있고 동남아 쪽에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더 강해지면 N이 더 강해지면 N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N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달러를 좀 풀어가지고 오히려 달러 쪽 유동성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쁘다, 금융시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화가 강해지는 게 오히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더 담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의심 가는 건 소프트뱅크나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일본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과는 상관없이 단기적으로는 엔화의 강세가 시장이
더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센트도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달러엔이 156.9엔, 근데 157엔입니다. 157엔이고, 장중에는 155엔까지 갔다. 저는 여기서 밀면 여 아래 152엔까지도 한번 밀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N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통화 지표가 꺾였다. 완전히 꺾였다. 그러면 주식도 꺾이는 건가? 이런 고민해봐야 되고, 꺾이는 게 위로 꺾이는 건가? 아래로 꺾이는가? 고민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N쪽 뭐 FX 설마 FX 마진하시는 분은 없겠지. 그래서 FX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달러에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도 좋긴 한데 원달러는 이제 벌써 하방이 다 한 것 같아서 그렇고, 지표 빨리 정리해드리면 처음부터 웨이는 오늘 팔았고요. 웨이는 팔았고요. 개인은 샀고요. 코스피는 이제 6,257포인트입니다. 6,200. 코스닥은 737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 미국채 10년 금리는 4.69, 4.7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3년 금리,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는 3.74. 조금 하락했다. 3.7. 지난주만 해도 3.8이었습니다. WTI 선물, 원유 선물은 80달러다. 삼성전자는 24만원, SK 하이닉스는 156만 7천원인데 그냥 160만원으로 하시죠. 160만원 떼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다 간당간당하다.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별로다. 그리고 달러에는 아시아에서는 한 157엔 정도다. 155엔까지도 잠깐 갔다. 지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많이 하락했죠 오늘. 하지만 저는 그렇게 뭐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인 매도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기술적인 매도, 뭐 신용이라든가 매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외국인 매수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 시장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우선 침착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그죠? 이 지표 추적자가 너무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녁에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